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전 시험을 끝내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날리고 땅만 보며 힘겹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수험장 앞에 걸려있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을 망친 탓에 너무 힘들고 하늘에서 눈도 많이 오고 모든 게 엉망이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해보았지만 그저 자신의 능력에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술을 마시고 그저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같은 수험생이었던 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다음 날 그날 저녁에도 또 술에 취해 난 뭘 해도 안 되는 걸까 자괴감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취해 어디로 걷고 있는지 모르게 그저 앞으로 걷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정신이 들 때쯤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기찻길이 보이는 육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늦은 새벽, 어둠이 내려깔려 기찻길을 보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는데 왜인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벨 소리만 계속해서 울리고 그러던 어느 순간 소리와 함께 연결되는 전화. 그러더니 주머니 속 휴대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수화기 너머의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위급해 보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휴대폰을 꺼내보는데 통화 연결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는 발신자 정보 없음. 뭐야? 누구야? 소름이 돋아오는 중 또 전화가 오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위급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고 누구세요? 저기요, 어디세요? 여보세요? 그러곤 다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괜히 찝찝한 기분에 몸이 서늘해지고 오한이 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걸음을 떼고 있는데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데 다행히 같은 수험생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왜인지 안도감에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잠깐 아무 말 없이 수화기 너머로 살려줘. 그 목소리는 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의 목소리. 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순간 겁이나 주저앉았는데 제가 올라온 육교 계단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제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같이 죽자. 더 살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며 고개를 천천히 올려 주위를 보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신호음이 들리며 제 시선은 기찻길 철도로 옮겨가는데 철도 위 기차는 보이지 않고 멀리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두워 안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육교와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머금은 채. 너무 무서워.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숨이 턱 막히며 주저앉아 또 땅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무서워 전화를 안 받고 주머니 속에 다시 넣었는데 그 순간 다시 주저앉아 땅만 보는 제 앞에 어렴풋이 땅에 비치는 그림자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왜 전화 안 받아? 너무 무서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시선을 땅으로 고정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는데 발신인은 제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살려줘. 살려줘. 수화기 넘어 소름 돋게 웃으며 살려달라는 목소리. 그 순간 전 서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려는데 중간쯤 고개를 들 때 그 순간 철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얼굴에 엄청난 찰과상에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모습에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려줘. 도와줘. 살려줘. 그러고 고개를 확 들어 올리며 바로 앞의 사람도 확인하는데 바로 앞에 있던 사람도 제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는 또렷한 목소리로 왜 그랬어? 응? 그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어느 한 병원. 주위에는 가족과 의사 그리고 경찰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전 항상 제 이야기만 하고 힘들다 투덜거리며 지냈습니다. 같이 수험이 끝난 날 늦게까지 친구와 술을 마셨던 그 날에도 전 술에 취해 그냥 같이 죽을까? 계속 살아서 뭐하냐? 같이 죽을까? 너도 나 없으면 힘들 거야, 그치? 그렇게 술주정을 했고 친구는 늘 그렇듯 그에 대답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을 덜 마신 친구는 저를 챙겨서 보내주고 그렇게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날 아파트 옥상에서 수면제와 이름 모를 약들로 자살 시도를 했고 시간이 흐른 후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 없이 있다가 그날 저녁, 그러니까 제가 육교에서 친구를 본 그날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그날 취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휴대폰을 챙기는데 제 휴대폰을 챙기며 친구의 휴대폰도 제가 함께 챙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찻길에서 보았던 친구의 모습을 기억해보니 자살 시도를 했으나 몸이 너무도 괴롭고 힘든 나머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자신의 휴대폰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 기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 자신만 힘들다 내색하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수천 번 해도 모자랄 살려줘, 도와줘, 돌려줘. 기찻길에서 본 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